조은영 구단이 최근에 그 연희동 집을 팔고 세금정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그 칼이 녹슬었다는 이런 한탄을 하면서 이사를 갔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인조 반정 때 그 칼을 갈았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정 있는 모양. 예, 등산을 하면서 체력을 다듬고 또 여러 가지 바둑책을 탐독하면서 칼을 갈고 이래서 그 이창호 5단 역시 지난 2월 스승 조은현의 집을 떠나 반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창호는 바둑을 모독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원래는 그 원숙이가 되려면 3, 40대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작년이니까 이제 15살짜리가 천하의 닭개미를 이기는 그 장면을 보고 참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둑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어떻게 저렇게 15살짜리가 저렇게 잘 둘 수가 있느냐. 11월 8일 서울 관철동에 있는 한국바둑의 본산 한국기원. 특별 대국질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날의 대국이 그만큼 재미나다는 얘기였다. 관철동 골목에 먼저 나타난 사람은 이창호 5단이었다. 이창호, 그에겐 바둑 신동이라는 말도 모자란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바둑을 모독하고 있는 괴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어젯밤 전주에서 상경한 금은방 주인 이재영 씨도 기자의 관역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림 찍는데 가지고 불가사의의 괴동, 세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소년의 아버지인 것이다. 아들의 대국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한국기원에 나타나는 사람이다. 날짜 안 정해졌어?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조은현 구단이 나타난 건 대국 시간 1분 전이었다. 조훈현, 한국 바둑계의 20년 독재자, 바둑 황제. 그는 곧장 대국실로 들어가 버렸다. 우연이었을까? 사부님이 왔을 때 이호단은 구두끈을 메고 있었다. 조 구단은 기자들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표정이다. 조훈현의 20년 독재를 무너뜨린 10대 혁명의 주인공 이창호. 지는 해와 떠오르는 태양. 그런데 그 둘은 사제간이다. 조훈현이 호랑이 새끼를 길렀구나. 뭔가 얘기가 될 것 같지 않은가. 사제간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숙명의 대결. 그렇다. 기자들의 극성엔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는 법이다. 사제간이 도를 가른다. 35기 국수전 결승 5번기 중 최종국이다. 지금까지 전적 2대2, 매번 흙을 쥔 사람이 이겼었다. 흙을 쥐게 된 조구단, 예감이 좋은가 보다. 이창호 5단은 여지없이 그 반대 일터이고 재밌구나 하고 프레쉬는 터진다. 당사자들만큼이나 속이 타는 괴동의 아버지가 더는 못 보겠다는 듯 계단을 내려가 버린다.
작은 바둑돌 하나의 무게가 벌써 1000근이나 되는 듯하다. 돌 하나씩을 놓았을 뿐인데 조은현 구단이 첫 담배를 피워문다. 이마도 한번 극적여보고. 그런데 이창호 오다는 벌써 돌 붙여갔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이창호 오다는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다. 스승과의 일전을 앞두고서. 국수전 850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이재령 씨는 아들이 또 아침을 거르리라는 걸 잘 안다. 그래도 할머니는 손자의 단식을 방관하기가 어렵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래도 한술 뜨는 게 좋지 않겠니? 가만 속삭여 본다. 그러나 묵묵부답. 바둑계의 괴 소녀는 무언국 배우처럼 말이 없다. 그래서 괴동의 불가사의가 더욱 신비해 보인다고들 한다. 안 먹는데야?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둑 천재도 시금전패 노력한다는 걸 목격한 셈이다. 작년 제34기 국수전 때 이창호는 스승 조은현을 이기고 국수 타이틀을 빼앗았다. 오늘의 대국은 조 구단이 어린 제자에게 빼앗긴 국수위를 재탈환하려는 도전기였다. 어쩌면 이 대국이 조 구단에겐 승부 인생 최대의 시련일지 모른다. 한번만 89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제1기 응창기배 세계 프로 바둑 선수권전을 석권하고 그는 명실상부한 세계 바둑의 정상이었다. 그때 이창호도 스승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며 꽃다발을 바쳤었다. 국내 최초의 내제자로 연희동 스승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였다. 내제자란 아예 집에 데리고 살며 가르치는 제자를 말한다. 가족처럼 한솥밥을 먹이며. 열 살 어린 나이로 전주에 있는 고향집을 떠난 이창호는 스승의 집 2층 방에서 뼈골이 굵어진다. 수업은 한 달에 2-3번꼴로 이창호가 두었던 바둑을 몰아서 복귀해 강평을 받는 형식이었다. (89) KBS 바둑왕 타이틀 획득.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었다. 여드름 투성이의 중학교 2학년 세계 최연소였다. 이어 이창호 태풍은 곧장 스승에게로 몰아닥쳤다. 내제자 수업 5년 만에 당당한 스승의 맞스로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소름이 돋는 일이었다. 100년에 한 명 나타날까 말까 하다는 천재 조훈현의 30년 공부를 이 소녀는 어찌 그리 쉽게 돌파했는가. 최고위, 국수위, 대왕위, 왕위, 명윤위. 지난 1년 사이 조훈현은 모두 6개의 타이틀을 어린 제자에게 빼앗겼다. 조훈현 이창호 공황증. 도전은 곧 쟁취. 이창호 파죽의 2연승. 조훈현의 아킬레스건 이창호. 또 너냐?
예, 선생님. 도리 없지. 이것이 승부세계니까. 아마 조훈현도 몰랐을 것이다. 이창호가 그렇게 빨리 커버릴 줄을. 이제는 형세가 바뀌어 스승이 제자의 타이틀을 빼앗기 위해 도전기를 치러야 한다. 대국 중에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는 조구단은 행마가 빠르고 경쾌하돼서 별명이 조제비. 스승과는 반대로 이창호의 바둑은 느리고 두텁다. 그래서 별명도 애늙은이, 어린 강태공이다. 조구단에겐 담배 필터를 꼭꼭 으깨 물며 긴장을 달래는 버릇도 있다. 평소엔 하루 2갑이지만 대국 중엔 꼬박 4갑이다. 그것도 긴 장미로만. 대국 때마다 80개의 꽁초를 남긴다. 어린 강태공은 그림같이 앉아서 눈만 깜빡거린다. 이창호의 불가사의는 아마도 그가 보여주는 천부의 부동심에 있을 것이다. 소년답지 않게 신중하고 끈덕지다. 그래서 상대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허물어진다. 입단하면서부터 이창호는 한국기원의 미운 오리 새끼였다. 어린 그를 선배 기사들은 누구나 거북해했다. 이겨봐야 본전이고 지면 망신살이었으니. 그러나 이젠 다르다. 이창호에게 누구보다 참담하게 허물어졌던 서봉수 구단. 그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한국기원에 나와 있다. 서봉수 구단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지키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날은 틀림없이 이창호 국수가 대국을 하는 날입니다. 끝날 때까지 지키고 있다 그 바둑을 꼭 같이 검토를 하는데 무서운 집념입니다. 이창호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최근에 중요한 대국에서 더러 이창호 구단을 국수를 이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농담도 합니다. 서봉수 구단이 이창호를 막아주고 또 조훈현 구단은 서봉수 구단을 막아주고,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창호 그 5단이 뭐 덕도 보고 한다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조훈현 구단은 서봉수 구단한테 곧잘 이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도전자로 그 조훈현 구단이 올라왔을 때 이창호 5단이 이기는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고, 또 서봉수 구단은 이창호 5단을 요새 자꾸 이겨주니까 그것은 또 조훈현 구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지금 세 사람이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이고 있는 우리 기계입니다. 대국실의 긴장은 여전히 팽팽하기만 하다. 누구에게나 승부의 시간은 괴로운 법이다. 하물며 인생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소년에게 있어서랴. 수업 시간에 한눈을 팔다가 벌을 서는 것도 당연한 나이가 아닌가. 대리면서 대리니 이와 같은 식으로 연결을 시켜 충암고등학교 1학년 5반 이창호의 자리는 오늘도 비어있다. 대국이 있을 때마다 나이에 걸맞는 자리를 비워야 하는 이창호 국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더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화장실 출입이 잦아지고 있다. 긴장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결코 무리를 범하지 않는다. 이창호의 끈기와 인내, 신중함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소년이나 청년들은 대개가 사납게 공격하고 급하게 잡으러 가는데 이창호는 정반대인 것이다. 그의 끈기는 언제나 스승도 지치게 한다. 이미 스승보다 20분을 더 쓰고 있다. 대국이 시작된 지 2시간 20분. 한국기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딱새와 찍새가 짜장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시간이다. (12시 20분) 시골 뚝배기집의 순두부와 된장찌개가 근처 사무실에서 쏟아져 나올 점심 인파를 끌어들인다. 관철동의 점심 인파도 얼추 숨을 죽인 무렵 기나긴 장고 끝에 이창호 구단이 돌 하나를 얻는데 무슨 뜻에서일까 조 구단이 빙긋 웃는다. 이제 대국실의 시계도 1시를 가리키고 있다. 스승이 먼저 자리를 터는데 소녀는 미련이 남는다는 듯 바둑판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서야 따라 나서고. 여기 붙였어. 교수님 가시죠. 먼저 가. 스승이 기사실에서 벌어진 바둑판에 한눈을 파는 동안 소년 국수는 공손히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서 있을 밖에 없다. 동아일보의 관전기자 정동식 사단이 소년의 딱한 시간을 구해준다. 어느새 뒤따라 나섰던 소년 국수의 아버지는 또 슬그머니 빠져버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다. 음식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스승께서 좋아하시는 일식집으로. 음식점에서도 사제는 말이 없다. 어쩌면 그럴까 싶게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는다. 소녀는 고개 숙인 들꽃처럼 소박한 그의 행마처럼 그저 공손할 뿐이며 여학생은 그곳에 대보고 그냥 소리로 그놈도 퇴근해 버리는데 스승은 팔짱을 낀 채 짐짓 무심할 뿐이다. 주변 사람들이 못 견뎌 침묵을 깬다. 잠은 좀 잤어. 저녁에 푹 잤어요. 몇 시간 보통 자? 장미새가 드세요. 한국 기원에서 하셨구만. 하더라고요. 참으로 갑갑한 시간이다.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살펴도 한국 바둑계 두 고수의 속은 좀처럼 읽어지지가 않는다. 음식이 오면 상 앞으로 다가앉고 내 생각에는 이제 그 반응을 보는 것 같아. 스승이 먼저 드시기를 기다려 밥그릇의 뚜껑을 연다. 분명한 건 이 국수가 스승께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조 구단의 걸음은 그의 행마처럼 빠르다. 이 5단의 처신도 그의 바둑처럼 신중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천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일쑤였다. 점심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바둑판에 눈을 준다. 그 잠깐 동안에도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또 무수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지워지고 할 것이다. 이번에도 소녀는 잊지도 않고 먼저 대국실에 들어가 스승을 기다리고 오후 대국을 1분 앞둔 시간 조 구단이 정확하게 대국실에 들어선다. 돌 하나에 피가 마르고 돌 하나에 살을 애는 듯한 고비를 무수히 넘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소년의 무심한 기다림과 끈기가 돋보인다. 오전 내 스승은 벌써 두 가게의 장미를 태워버렸다. 어쩌면 끈기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겉으론 재능의 빛을 감추는 역할을 하지만 속으로 소리 없이 재능의 힘을 증폭시킨다. 대국실에 들어갔던 김재구 7단이 중간 기보를 들고 나오자 기사실이 갑자기 활기를 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심각한 데라고 지금 이 흙 자체가 아직은 이창호 5단이 감탄할 만한 묘수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얼핏 봐가지고는 이 흙이 상당히 흙이 기분이 좋은 바둑 같은데 만만치가 않네. 지금부터 이 창호가 강하니까. 응? 그렇다. 많은 프로 기사들이 이창호의 강점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며 그의 종반 계산 능력은 가히 천하제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일 것이다. 그런데 그 신비의 궤동이 지금 몹시 졸리운 눈치이다. 어젯밤 잠을 졸인 데다 아침을 거르고 먹은 점심이 식곤증을 몰고 오는 모양이었다. 기원 앞 구두닦기 안씨가 56켤레째의 구두를 닦고 있는 시간이었다. 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어느 때 어느 지점에 가서는 반드시 한계를 만나는 법이다. 스승이 장고에 들어가 버리자 기다림의 천재 이창호의 고개도 그만 슬그머니 숙여지고 말았다. 졸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지만은 이어버리면 이 자체 끝내기는 됐는데 이 모양이 그날은 굳어져 한국기원 5층에 있는 공개 해설장도 성황이었다. 명곡을 보기 위해 입장료 5천 원씩을 낸 사람들이다. 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요같이 제쳐 있는 것도 말하자면 때를 가려서 해야 한다. 시기를 가려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 10분. 이번엔 졸음을 떨친 이창호 5단이 장고에 들어가 버린다. 조 9단에게도 기다림은 쉽지 않다. 모든 승부가 모두 그러하듯 바둑 역시 끈기의 싸움이다. 바둑에서의 끈기란 두뇌의 지구력과 버티는 힘, 유혹이나 과신, 방심을 이겨내는 마음을 합한 것이다. 모든 싸움이 모두 그러하듯 바둑 역시 결국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다. 천하 대세의 흐름과 단 한 집의 변동을 똑같이 귀중히 여기는 강인한 승부 호흡을 끝끝내 잃지 말아야 한다. 조 9단이 혼자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린다. 상대의 수를 읽으려 애쓰며 머릿속으로 수천 수만의 그림을 그려보고 지우고 또 그려보고. 이제 관철동 골목은 일에서 노연한 사람들이 그 해방감을 풀어놓는 시간을 맞고 있다. 닥새 안 씨와 찍새 이 씨도 하루를 접어야 하는 시간이다. 127켤레의 구두를 닦아댔던 하루를 헤아려 넣고서 시골 된장찌개집이 다시 한번 분주해진다. 하루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쓸쓸해진 사람들의 황혼병을 겨냥하고서. 나야 하루 종일 놓고 단대를 사고 싶지. 아니 한 잔이나 아니나 여기서는 안 되지. 먹는 장사는 안 돼. 안 그래 나부터 내가 떡기는 마당에 뭐한테 못 되게. 자리를 다투는 노점상들의 싸움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제한 시간을 죄다 소비한 두 사람이 초읽기에 물리고 있다. 돌 붙여갔던 소년도 마침내 흔들리는가. 조 9단 5시간 5분, 2호단 4시간 50분. 하나, 둘, 피와 살이 탄다는 치열한 전투가 10시간째에 육박하고 있다. 칠십 노인의 바둑을 두는 소년의 얼굴도 낭패감이 떠오르고 날카롭던 스승의 표정이 너그러워진다.
이건 줬는데 거기 위험한데. 이거 하고 키워. 거기만 많잖아. 이건 여기. 검토실엔 프로 기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저마다 한마디씩 해설을 보탠다. 이거 손해잖아요. 손해지. 쉬운 다섯 치면 가장 알기 쉽게도. 이거 쉬운 다섯. 야, 이건 여기까지 들어가는 수대잖아. 그럼. 아니 근데 이글통이면은 이건 수상전 이거 그 광경을 넘겨다보던 이재룡 씨가 타는 속을 이기지 못해 일어나 버리고 뭐안 되나? 조훈현 이창호 바둑을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창호가 지면은 무조건 복귀가 됩니다. 그는. 근데 그 조훈현 구단이 질 경우는 복귀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많아요. 특히 그 조훈현 구단이나 저 일본에 있는 그 조치훈 구단은 아주 그 승부벽이 강해가지고 지고 나면은 복귀를 안 하는 스타일이죠.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 누구나 지고 나면은 참 괴로우니까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그 복귀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승부에 따라서. 물론이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 저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그 죽을 맛입니다. 아, 그렇죠. 오늘 아마 칼을 갈고 있을 텐데. 그럼 그 윤쌤도 그 전에 국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지고 나면 어떤 기분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어디 죽고 싶고, 아니면 어디 가서 숨고 싶죠. 빨리 어디 숨고 가서 대포라도 한 잔 딱 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예. 솔직히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과거엔 제가 아무래도 어린 제목인 그 이창호 단을 많이 응원을 했는데 두 사람이 그 왕위 타이틀이 서로 그 뒤바뀌면서 우리 바둑계 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때 한참 된 얘기입니다마는 조은영 구단이 그 어린 제자에게 바둑을 지고 나서 한 30여 분 동안 아무 말 없이 바둑판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주 참 숨막히는 침묵이 대국실에 흐릅니다. 그때 제자인 이창호 국수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데 제가 그때 입회인으로서 그 참석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이 승부는 괴로운 거구나. 그리고 또 그동안 내가 왜 이창호만을 응원했던가 상당히 그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을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호 시대의 화려한 개막이냐 아니면 조훈현의 짓밟힌 자존심 회복이냐 사람들이 이 한판에 유독 열을 올리는 까닭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독이어 청청하던 스승을 이긴 어린 제자와 제자에게 무너진 스승. 드라마틱한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사제의 혈투는 12시간에 육박해가고 이제 판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잿더리가 그새 또 수북하다. 120여 개의 타이틀을 따보았으니 이젠 승부에 담담해질 때도 됐으련만 오늘도 조 구단은 제자와의 한판을 놓고 국수 탈환의 강렬한 투지를 불살랐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여기는 하나 와 있었지. 여기는 와 있고. 검토실의 바둑판도 이제는 승패를 어림해 볼 수 있을 만큼 채워졌다. 이 장면에서는 엄청나게 했는데도 조가 들어왔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6, 7, 8. 거기 여기 공개 해설실을 빠져나온 애기가들로 검토실도 대국실 문간만큼이나 성황이다. 백이 좋았지. 백이 여기서는 40. 그러니까 요거 안을 바에는 이것만 놔두는 게 맞는 거죠. 이것도 이제 더 술을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관전 기자 정사단이 먼저 자리를 턴다. 대국실로 가보려는 것이다.
그러자 검토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선다. 판은 이미 끝장이었다. 조구단 6집 반승 6집 반 243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순할 줄 알았으면 무조건 쳐야 된다니까. 집이 모자란다고 불안. 조 구단이 승리를 노골적으로 좋아한다. 그것이 승부이며 승부를 업으로 사는 프로의 미덕이다. 이 정도로 봤거든요. 거기가 수가 있어서 지는 것은 결코 미덕이 될 수 없으며 승부가 한순간의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패자는 다만 버림받을 뿐이다. 이제 사람들은 패배한 이창호 5단에게서 진작에 그에게 바쳤던 찬사를 얼마쯤 거두어 가버릴 것이다. 이기는 것은 언제나 기쁨이 된다. 더구나 제자에게 진 스승의 그 통렬한 아픔을 맛볼 대로 다 맛본 끝이었다. 그러나 조 구단은 지금 다만 기쁘기만 한 것일까? 내 제자 시절 스승으로부터 무수히 들어온 말이 있다. 제자는 스승을 이기는 것만이 참된 보답이다. 처음엔 그만큼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아니었다. 그 말은 승부에 몸을 던졌거든 언제나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말의 가장 강렬한 표현이었다. 승부사의 패배엔 슬퍼의 여지도 남지 않는다.